방송 나오신다고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여쭤봐달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 말씀해 주세요. 그 한판 승부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기라성 같은 분들도 많이 만났는데 예.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쨌든 간에 저도 방송을 해보지만은 예. 그때 나오는 사람에 따라서 앵커의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온도차가 있는 건데 아, 그렇죠. 가장 꼽을 수 있는 최고의 패널이 누구냐 이건 최고의 좀 패널. 물어봐달라. 최고의 최악은 패널. 얘기 못하더라도 최고의 패널은 그래도 저가 진행하고 있을 때 이분이 같이 있으면 좀 마음의 편안함을 주시는 분은 박성태 앵커예요. 박성태 선배. 네, 박성태 선배는 JTBC 뉴스 앵커까지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의식이 전혀 없으시고 저보다 맞아요. 훨씬 선배이시기도 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방송에 그 유머를 넣어서 이게 꼭 해야 될 말도 꼭 하고 더불어서 이게 양념같이 웃음을 넣을 수 있는 저는 이제 저 방송 지로는 그 방송은 웃음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장 남청동도 잘 되는 게 웃음소리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뉴스공장도 잘 되는 거 웃음소리 때문에. 김어준의 웃음소리가 괜찮아요.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의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는 웃음소리입니다. 최욱도 웃음소리가 괜찮아요. 그 웃음소리 정영진과 함께 있을 때 정영진 매불쇼 할 때 보면 정영진 씨가 이렇게 이상한 거 하면 막 웃으면서 그걸 막 붐업을 시키거든요. 저는 그래서 좋은 방송, 그 흥행되는 방송 웃음소리가 있다. 전통의 라디오 강자인 MBC 라디오 최욱 그러니까 그 조영남 최유라의 뭐 라디오 시대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보면 웃음소리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확 올리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판승부도 할 수만 있기 때문에 웃음이 있고 약간 듣기에 거부감이 없는 프로그램을 지향하는데 그걸 옆에서 가장 잘 도와준 분은 우리 박성태 선배다. 근데 이제 뉴스쇼를 1월 5일부터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지금 이 한판승부 전력에 40% 이상이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오창석 이사장도 많이 나와줘야겠다. 아니 그리고 제가 밑밥입니다.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예. 저는 박정호 앵커께서 보면은 그 흔히들에게 사회권을 행사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거나 시청자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갔을 때 제재하고 제어시키는 게 사실은 저도 해보지만은 쉽지가 않고 거의 하기가 어려운데 그때 그 사회권을 행사한 날에 박성태 앵커 나오셨던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다. 뭐 그때 이제 우리 진중권 작가님, 또 김행전 그 비대위원 나오셨을 때 마이크 좀 꺼주세요. 뭐 그랬죠. 근데 박성 선배가 선배가 너 어떡하지? 막 이랬거든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괜찮아, 잘했어. 말하면서 이제 막 다 녹여주시고 뭐 그랬죠. 그 시사평론가들 단체방에서 그날 이제 전설처럼 이제 영상이 링크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두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박재홍 선배를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저렇게 화낼 정도면 패널들이 다 쓰레기였다 이렇게 왜 이 정도 인품이 훌륭하게 저 정도로 화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회사 안에서도 사실은 방송 말고 회사 안에서도 이제 시니어 선배들이 재홍이가 화낼 정도면 저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거야 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내에서도. 근데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평상시에 저도 이게 허허 웃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약간 정색하면 그래도 이제 아까 우리 이사장님 반응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니 그리고 저는 보면은 쓰는 올해 이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얘기 나눴는데 그 서정욱 변호사 있잖아요. 서정욱 변호사. 아까 제가 놀란 게 우리 박정호 앵커님이 그냥 굉장히 모범생 같은 이미지지만 그 사이에 행간의 대화를 나눠 보면은. 성대모사를 굉장히 하려고 하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를 하는데 거의 비슷하게 용대를 보니까 지금 그런 느낌이 확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는 이렇게 올해 한판 승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보수 특히 이제 또 대통령과의 친분도 있고 김건희 씨와의 친분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계엄 이전에는 그래도 보수 목소리를 출연을 했었었고, 근데 이분이 초반에 이제 너무 이제 뭐랄까 이 탄핵 반대를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또 계엄 옹호성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주요 방송사에서 출연을 안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탄핵의 끝이 나고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하는 국면에 이제 그래도 저희는 지상파 라디오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시각을 전해야 되고 엄연히 또 보수적인 시각을 주장하시는 분도 저희 방송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 목소리도 어느 정도 들려드려야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정 변호사 출연하자 해서 이제
같이 이제 한 거죠. 근데 기계적 균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그런 목소리도 있고 충분히 또 반박을 할 수 있도록 다른 편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기였던 틀을 만들었던 거죠. 네. 네. 아마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했지만 서정욱 변호사 자체도 방송 이제 저도 하러 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인간적인 면모가 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네. 네, 대체로. 예. 이사님도 보신 적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뭐 한두 번 뵙고 방송 같이 한 적은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어쨌든 그 사법고시 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일타 강사였다. 맞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넉넉하게 가릴 말,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지 않고 다 말씀하시면서 후배들에게 밥 잘 사준다. 이걸로 그렇죠.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밥은 잘 삽니다. 그러니까 롱런하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절대 이유 없이 롱런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창석 평론가도 이제 어렵게 모셨기 때문에 오창석만을 위한 주제 시간도 하나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 그 사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글을 봤는데 그 해수부가 이제 부산 시대를 열게 됐고 그 부산 사나이 오창석 그런 와중에 오창석으로 가야 됩니까? 그 해수부 장관 물망에도 뭐 언급도 되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전임 장관이었던 우리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재수 장관이 얼마나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을 수 있겠지만 현직 의원은 현재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예비 경선 때 그 얘기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강하게 푸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상임위 문체위원장 전재수 의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공약 발표 하루 전에 새벽 11시까지 대통령 후보를 설득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강하게 요구를 했었고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부산에 메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날 저는 이제 돔구장 건의를 하기 위해서 갔었던 상황에서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드디어 받아내서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거를 사실상 최초로 쏘아 올려서 현재까지 개청시까지 이뤄낸 사람은 전재수인데 현재 통일교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누구를 만났다 안 만났다 정동영 장관도 한번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잖아요. 만난 거로 뭐라 하면 안 돼요. 정치인한테. 특히 3선 정도 되는 국회의원은 자기도 누구를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저만 해도 길거리 가는데 누가 남천동 잘 보고 있어요. 사진 찍어달라면 찍어줍니다. 근데 누군지 기억 못 해요. 전화번호 교환 안 하고요. 근데 그 사진 찍었다 만났다 이런 걸 떠나서 진짜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쪽에서 줬다는 내용만 있고 내가 안 받았다고 얘기하면 줬다는 사람만 너무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의뢰 받았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전재수라는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봤고 그리고 개인적 친분이 두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이야기는 흔히 말하는 인품 그 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재수 장관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 바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재수가 없었지만 그 현장에 반드시 전재수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 명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제가 비록 욕을 먹을 수 있을지라도 후배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응원하고자 말씀을 드렸었고 전 장관님이 이제 그 글을 뒤늦게 이제 읽고 펑펑 울었다라고 고맙다. 아, 그랬구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따로 주셨습니다. 아이고, 네. 저는 이게 진실은 진짜 본인만 알고 있어요. 저 그 글에도 썼지만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무한 신뢰를 좀 보내고 싶고 이 결과 그래서 전 굉장히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고하다면 단 하나의 티끌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곧바로 사퇴한 전재수는 훨씬 더 큰 정치인 됐으면 좋겠고 내년 부산시장 아직도 그 사람한테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정말로 저도 이제 그 글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고 전재수 의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그 금품에 관련된 의혹은 수사기관에서 밝힐 일이죠. 저희가 이제 가타부타 판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은 그분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진정성 있게 지금 호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도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부산 지역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요인으로 활용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본인 의사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 설명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당부 정도는 우리가 따져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가끔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그 이야기도 좀 신뢰할 필요가 있고 어제 글을 썼습니다. 해저터널 관련돼서도 분명히 특검에 포함시켜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교는 해저터널 뚫는 게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렇죠. 네. 수건 사업을 받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의심받아야지 그걸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의심받아야 하는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임 해수부 장관을 부산에서 찾겠다고 그 대통령께서 말을 했기 때문에 누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본인을 제외하고 네. 혹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에요. 본인을 저를- 빼고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저를 제외하고 하면서 새로 거의 제로 베이스부터 생각해요. 근데 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박근혜 정권, 뭐 윤석열 정권, 이명박 정권 그 이전의 정권도 그렇지만 해수부 장관은 부산 출신 인사가 많았습니다.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달리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항만의 규모나 물동량 규모 자체가 부산이 다른 항만을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항만 또는 아시아에 있는 항만 전 세계에 있는 항만 통틀어서도 부산항이 압도적으로 그 물동량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출신 인사가 그걸 현장을 더 잘 파악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 현재 국민의힘 중구영도국 초선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부산 출신. 그러니까 이게 특별할 것은 없어요. 그렇네. 네, 특별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개청시까지 부산에서 열었으니 조금 더 부산 출신 인사를 찾는 거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섭섭해할 수 있어도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현재 원외로 빠져 있는 재선의 박재호 국회의원. 근데 재선의 최인호 국회의원도 있는데 지금 허그 사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노선을 갑자기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유의미한 인사 또는 이제 해양수산부 내외에서 부산 출신 인사를 내부 승진시키는 방안도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저는 있겠네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일을 더 잘할 것이라고 좀 신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공을 잘 챙기기 위한 노력과 욕심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하고 그리고 의정활동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국회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중기부 장관 했었던 박영선 장관이 나가지 말라고 서울시장 후보 나갈 때 그 직원들이 나가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일을 잘했었던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런 게 정치인 출신의 장관의 장점입니다. 네. 근데 현재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이 없다라는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이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대통령 스타일상 가장 일 잘하는 적임자를 찾아서 내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믿고 좀 기다려보고 싶습니다.